북미 알래스카 맥킨리산. 온통 빙하로 덮인 이 산에는 전문 산악인들로 보이는 팀이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맥킨리산의 정상에 오른 이들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서의 승리 후 하산한 한 산악인은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회계사 겸 산악인으로 활동 중인 숀이라고 합니다. 산악인은 직업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언급을 하냐고요? 저는 본업인 회계사만큼 등산을 하는데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등산을 취미로만 했었는데요. 회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날이 늘어나는 뱃살을 보며 친구의 추천으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등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복효과 나날이 건강해지는 저의 몸을 보면서 점점 등산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등산 취미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가는 산들이 점점 험악해지고 위험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기존에 타던 산들이 식상해져서 좀 더 새로운 산이 없을까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산이 바로 북미 알래스카 맥킨리 산이었는데요. 이 산은 높이가 694m로 북미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등산가들에게는 사실상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어려운 도전 코스로 알려져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 전체가 단단한 빙하로 뒤덮여 있어서 지형이 험난했습니다. 산맥의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백에 눌려 도전 자체를 하지 못하는 등산가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등산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직 등산 코스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길다는 점이었죠. 등산 출발 기지가 해발 수천 미터인 티베트 고원 에베레스트와는 달리 맥킨리의 경우에는 해발 200m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산이다 보니 드날리 국립공원 입구에는 맥킨리 산을 오르다가 희생당한 산악인들을 위한 묘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산들을 정복해 오면서 자신감도 붙었고 같이 가는 분들이 전문 산악인들이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산을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과거로 돌아갔을 겁니다. 저는 맥킨리 산을 동료들과 등반하였고 아주 힘들었지만 결국 정상을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반을 하던 도중 발목과 발 쪽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등반을 지속했던 것이 말썽이었죠. 이때는 정신도 없었고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아프니까 급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저 새로운 산을 정복했다는 정복감과 지금 당장은 무사히 하산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미국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산을 정복했으니 다음 산은 외국으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산에 미친 거 맞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것도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다음 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리와 발 쪽이 불편한 것 빼고는 평상시와 같은 근육통이었기에 별 신경 쓰지 않고 하산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별다른 부상 없이 하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무사히 성공한 줄로 착각했죠. 산을 다 내려와서 제 발의 상태를 확인하던 동료는 동상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통증이 심했던 발과 발목 쪽에 지금은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여태까지 등산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본 적이 없었기도 했고 과거에 동상에 걸렸다고 해도 살짝 가렵기만 했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저와는 다르게 제 발의 상태를 살피던 동료의 표정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봐 숀, 내가 보기에 지금 자네 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보이는데 빨리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발을 살피던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빨리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살짝 겁이 났죠. 뭐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동상 좀 걸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은 가보자. 여태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봐온 베테랑 산악인의 말이었기에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근처 병원을 찾았고 이날 의사의 말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 가겠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환자분, 등산을 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나요? 심각한 동상이 장시간 지속되어 발과 발목 쪽까지 습성 궤저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은 조직 부위가 시커멓게 변한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괴사된 신체 부위를 절단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의사의 말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는 동상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파괴된 발목 전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생각은 앞으로 등산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발목을 절단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저는 크게 상심한 채로 병원을 나왔고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지인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을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병원은 많은 산악인들이 산을 타다가 다치거나 동상에 걸렸을 때 많이 찾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동상 증상과 관련하여 전문 병원이나 마찬가지니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였죠. 이미 발목 절단 소견을 받은 저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지만 지인분이 신경 써줘서 소개받은 것이라 일단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상을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병원을 찾은 저는 혹시나 하는 실납 같은 희망까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저희 병원이 동상을 전문으로 광고할 만큼 경험이 많습니다만 환자분 정도의 동상은 치료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이 정도면 신체 절단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직이 모두 괴사하여 다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동상 전문 병원이었음에도 역시나 신체 절단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저는 슬픔과 좌절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오기가 발동하여 이왕 이렇게 된 거 큰 병원 위주로 몇 군데 더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병원에서는 일단 치료를 진행해보자고 하면서 며칠 입원하여 링거를 맞으며 발가락과 발목 쪽 상태를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저에게 현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 씨, 두 번째 발가락은 완전히 조직 괴사가 되어서 반드시 절단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가락의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높은 확률로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위들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체 절단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나마 발목 전체 절단을 피한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했죠. 결국 저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마음을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등산을 했던 지인분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죠. 이봐 숀,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 들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수술 받기 전에 병원 한 군데만 더 다녀와 보게. 내가 아는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힌 동상치료 병원을 소개해줬어. 알아보니까 실제로 산 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한국식 동양의학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이메일로 전화번호랑 주소 보내줄 테니까 한번 가봐.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판국이라 심적으로 큰 동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저도 모르게 이미 신체 절단을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소개받은 병원을 갔습니다. 여기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소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국에 이런 한국식 동양병원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죠. 나중에 알았지만 이 역한 냄새들은 각종 약재들을 따리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들이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환자들로 가득했고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동상은 침으로 치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리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환자분 상태가 그리 좋은 건 아니라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보셔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을 보고 나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차분하게 앞으로의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라는 말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의사 선생님의 말에는 신뢰가 갔고 결국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잡아놓은 수술을 보류했고 한국식 병원의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정말 생소했는데 오전에 한 번 와서 침을 맞고 오후에 다시 와서 같은 과정으로 치료를 받았죠. 처음에는 길고 뾰족한 침이 제 발과 발가락을 관통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상에 걸려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는 시점부터 아무 감각이 없었죠. 어느 날은 의사 선생님이 침으로 발가락을 찌르면서 환자분, 지금 느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환자분의 발가락 뼈를 침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라며 제 뼈를 침으로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어서 살짝 불쾌감도 들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약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발가락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움찔거리며 비명까지 나왔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증이 느껴지시죠? 이제 환자분의 신경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덜 아플 테니까 참으세요. 저는 눈물을 찔끔거렸습니다. 날카로운 침이 제 살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에 나온 눈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한국식 동양병원에서 3개월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거의 동상에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있죠. 한국의 의학기술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동양의학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번 일로 제대로 체감했죠. 요즘도 등산을 하냐고요? 네, 당연히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빙하로 뒤덮인 산은 다니지 않고 평범한 산들 위주로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등산을 할 수 있게 제 발을 치료해준 한국 한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